자, 우선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는데 매우 친절하게도 fx의 그래프를 지금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의 x 플러스 3이 f의 x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기 함수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기 함수는 너무 강조를 많이 했으니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녀석을 정확하게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형광펜으로 네모칸 박스를 딱 쳐주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때 이 gx라고 하는 녀석은 x 이퀄 a에서 불연속인 a의 값 중에서 열린 구간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속하는 모든 값을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놓고 n 더하기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ln 2분의 g의 ak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gx라고 하는 녀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리미트 h가 0의 우극한으로 갑니다. 이거부터가 살짝 특이해요. 왜 그러냐면 미분계수의 정의나 도함수의 정의를 보시면 h가 어떻게 돼요? 0으로 간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얘는 독특하게도 어떻게? 0의 우극한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세모 표시를 한번 해 놓으세요. 자, 여기다 세모 표시를 좀 해 놓을게요. 자, 천천히 갈 테니까 이해를 잘 한번 해보세요. 자, 절대값 h분의 그 다음에 f의 2에 그 다음에 x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2의 x 거듭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가령 예를 들어서 리미트 h가 0으로 간대. 그랬을 때 h분의 f에다가 뭐 이렇게 쓸까요? h의 x 플러스 h. 자, 우리 공부했었던 내용이에요. f의 hx야. 자, 얘가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얘가 의미하는 것은 결국에는 f의 hx를 미분하세요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겉미분을 하고 속미분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h의 x라고 하는 녀석을 내가 뭐로 두고 있다라는 거야? 2의 x 거듭제곱으로 두고 있다라는 소리야. 그러면 이 말은 즉슨 리미트 h가 0의 우극한으로 간다 또는 0으로 간다라고만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안쪽에 있는 이 녀석이 뭐가 된다라는 소리야? 지금 보는 바와 같이 f'의 2의 x 거듭제곱이 될 것이고, 안쪽에 있는 녀석을 미분해야 되니까 2의 x 거듭제곱에 ln 2가 나온다는 소리야. 됐어? 그리고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게 절대값을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거 보시면 요 녀석 양수고 요 녀석 양수니까 최종적으로 남는 녀석만 정리를 하게 되면 절대값이 어떻게? f'의 2의 x 거듭제곱에 2의 x 거듭제곱 그 다음에 ln 2에 해당이 되더라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h가 0의 우극한으로 간다라고 했으니까 전체적으로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되는 거야? 미분 개수가 된다는 뜻이야. 미분 개수.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도함수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오른쪽에 도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따져서 보자. 어차피 얘는 미분 가능한 함수, 그죠? 그럼 이 녀석이 또 걸린단 말이야. 또 절대값이 들어가 있어. 근데 이 녀석을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그래. f의 x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이 안에 지금 2x 거듭제곱이 들어가 있는 것 뿐이야. 그래서 x에 대해서 생각을 할 게 아니라 2x 거듭제곱을 하나의 정의역으로 생각을 하자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근데 x의 범위는 마이너스 5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했고, 그리고 보는 바와 같이 5보다는 작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그때 2x 거듭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32분의 1보다는 커야 된다는 소리고,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32보다는 작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일반화를 시키지 않을게. 실전에서는 어떻게 풀이를 할 거냐라는 것에 초점을 좀 맞출게. 이렇게 갈 거야. 가령 예를 들어서 0보다는 크고 2의 x거듭제곱이
그 다음에 1보다 작다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 경우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2의 x제곱이 한 요 정도에 있다라고 그냥 가정을 하자고. 그러면 여기에서의 어떻게? 오른쪽에 미분계수지? 우미분계수라고 했으니까 이게 뭐가 돼? 마이너스 2가 돼. 됐어? 됐어? 그러면 여기다가 편의상 이렇게 쓸게. 우미분계수가 결국엔 마이너스 2인데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2 곱하기가 될 거고, 그냥 여기다가 2의 x제곱에 ln이다 라고 이렇게 써볼게. 얘는 그냥 그대로 쓴 거예요. 얘를 그대로. 얘만 지금 이렇게 쓴 거야. 2라고. 됐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1보다 크다라고 할게. 이렇게 쓸까? 얘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1보다 크거나 같고 2의 x제곱이 2보다 작다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1보다 크고 2보다 작아? 한 요 정도? 우미분계수라고 해봐야 0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은 그냥 0의 값이야. 됐어? 2보다 크거나 같고 2의 x제곱이 3보다 작아. 그러면 얘는 다시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한 요 정도의 2의 x제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여기서의 미분계수는 2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 물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만약 이 녀석이랑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실제 2의 x제곱을 집어넣었을 때 이 녀석의 값을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것뿐이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얘가 그냥 0이 되어버리고 이 녀석이 그냥 양수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양수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해됐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 1이라고 하는 녀석, 그리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2라고 하는 녀석에서는 좌우 미분계수가 서로 달라져 버려. 그냥 이 값을 기준으로 해서, 즉 1에서 2에서는 절대 미분이 가능하지가 않아. 이해됐어요? 납득됐어? 선생님 헷갈리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서 x가 1로 간단 말이야. 자, 이거 잘 들어. 1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 1은 아니라는 거지, x가. 그러면 1보다 작은 쪽에서의 우미분계수는 얘는 2란 말이야. 마이너스 2란 말이야. 절대값 씌워도 그냥 2고.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그런데 이 1의 오른쪽 부분에서는 우미분계수라고 해봐야 그냥 0이란 말이야. 0이랑 얘랑 같을래야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럼 선생님, 다 좋은데, 그러면 이 뾰족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 뾰족점은 미분 가능하지, 연속 가능한 거야. 왜 그러냐면 여기서 플러스 2, 여기서 마이너스 2라고 해도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됐어? 응. 그러면 한 주기 0부터 3까지 해서 결국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야? 1이라고 한 녀석과 2라고 한 녀석에서는 미분 불가해요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자, 이거 지울게. 이쪽. 그러면 gx의 입장에서는 얘가 미분계수를 의미하기는 하지만, 도함수를 의미하기는 하지만 gx라고 하는 녀석은 그냥 하나의 함수잖아.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함수. 1과 2에서 연속하지 않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결국에는. 그러면 연속하지 않은 점이 전체 몇 개가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32까지 한번 해보자. 32까지. 자, 이것도 그냥 지울게. 그래프를 옆에다가 좀 그려줄게. 자, 봐봐. 3에서 뾰족점이야. 30에서 뾰족점이 만들어질 거야. 3의 배수니까. 됐니? 이렇게 될 거야. 여기가 30이야. 됐어? 32까지라고 했었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 여기서 이렇게 될 텐데, 여기가 지금 보는 맛이 31이고, 여기가 지금 보는 맛이 32고, 그리고 얘는 포함을 시키면 안 된다라고 했어. 됐어? 그러면 연속하지 않은 점의 전체 총개수라고 하는 것은 30까지 어떻게 주기 3짜리가 10개가 나오니까 한 주기당 2개가 만들어져.
그러니까 20개가 확보가 되고 보는 바와 같이 얘까지 포함을 시키게 되면 21개가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얘는 n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볼게. 21에다가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시그마,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죠? K는 1부터 그 다음에 21까지가 이렇게 나올 거고 ln 2분의 그 다음에 G에 A에 K가 이렇게 올 거란 말이지. 됐니? 됐어. 자, 이거 봐봐. 그러면 A1이라고 하는 녀석은 뭐가 A1이니? A1이라고 하는 녀석은 뭐가 A1이야? 이에 A의 1이 되었을 때의 A1이지. 맞아? 2의 X거드 제곱이 1, 2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했었으니까 2의 X거드 제곱이 1을 만족시켰을 때, 이 값 1을 만족시켰을 때의 그 지수 자리에 오는 게 A1에 해당이 되는 거 맞죠?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보자. 자, 이거 잘 봐. 잘 들어. 그러면 너희들 한번 생각해 볼래? G에 A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은 뭐가 될까? 응? 이거 뭐가 돼? 이거 뭐가 될까? A1 들어가지? 여기서의 우미분계수를 의미하는 거지? 우미분계수를 의미하는 거니까 어차피 얘는 그냥 0 처리가 돼. 이해됐어? 그러면 더하기 입장에서 봤을 때, 자, 이쪽으로 가봐. 4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겠지. 어차피 오른쪽이 그냥 0이 되어버리니까. 그러면 합산에서는 결국에는 1일 때, 4일 때 이런 것들은 모두 빼버리면 된다는 소리지.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자, 그 다음 여기 2일 때도 한번 해봐. 2일 때는 어떻게 돼? 2일 때 아까 이거였죠? 요 녀석 2 곱하기 됐어? 자, 이거 봐. 헷갈리면 안 돼. 여기에서 오른쪽의 기울기가 2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2가 된 거야. 됐어? 그리고 2의 x거듭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쓸게. 2의 x거듭 제곱이 무엇이다 라고 하면 되는 거야? 2였을 때입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지. x를 굳이 구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될 거야. 됐어? 이해됐어? 야,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할 거니? 이때는 어차피 이때는 0이고 이때는 어떻게 하면 돼? 2 곱하기 2의 x거듭 제곱이 5였을 때예요. 5의 ln 2야. 그러면 이쪽으로 한번 봐봐. 이쪽으로 가봐. 그러면 이 녀석 전체 총합이라고 하는 것은 ln 2분의 됐어? 2 곱하기 ln 2는 공통요소야. 됐니? 그리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2일 때, 5일 때, 공차 3. 30 가면 되니까. 맞아? 어디에서 끝나? 여기에서 끝날 거야. 29였을 때. 맞아? 왜냐하면 얘는 어차피 또 0이니까 합산을 할 이유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여기 29로 끝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2분의 황의 개수는 총 몇 개가 나와? 10개. 맞죠? 그 다음에 2 더하기 29. 그러면 얘랑 얘가 없어지니까 여기에서 310. 앞에 있는 21까지 더하게 되면 331이 답이 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괜찮아요. 이 문제 참 괜찮은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모른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엔 문제 분석과 해석에 조금 더 중점을 두면서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 얘가 만일에 단박에 내가 보고서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것만 알게 되면 빠르게 치고 갈 수가 있는 문제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최상위권에서는 이 문제에서 시간의 편차가 좀 커요. 같은 이제 그 수준에서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넘어가는 것으로 할게요. 이 문제. 이 문제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이제 풀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상세하게 다 말씀을 드릴게요. 이유까지 다 말씀을 드리면서 갈 테니까 잘 한번 보세요. 그리고 다소 좀 효율적인 풀이로 가겠습니다. 최고 창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3차함수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시고,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gx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대요. 가와 나를 만족시킨데 f의 2는 a 더하기 b의 루트 2일 때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한번 봅시다. 극대가 3개래. 거기다 형광펜으로 밑줄 쳐봐. 근데 그 극대값은 또 동일하대. 나라면 먼저 이렇게 그려보고 시작을 할 것 같아. 이렇게. 맞죠? 근데 더 웃긴 거는 x의 범위는 0과 1에서 1 사이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0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다마는 한 0이 한 요 정도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한 요 정도에 어떻게? x = 1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어. 이해가 됐어요? 두 번째 포인트. 사인의 제곱의 파이 x야. 여기에다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봐. 자, 이 문제는 앞에 있는 문제보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잘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자, 이쪽으로 가볼게요. 극대값은 모두 동일한데 지금 보는 바와 같이 gx의 최대값은 2분의 1이고 최소값은 0이다? 라고 되어 있어. 극대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나 같으면 생각할 것도 없이 우선은 g'의 x를 먼저 할 생각을 할 거야. f'의 사인의 제곱에 파이 x가 나오게 될 것이고, 성미분을 다시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2에다가 그 다음에 사인의 파이 x가 한 번 더 나오게 될 것이고, 자,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 얘를 미분한 것은 요 녀석 겉미분을 한 거야. 이 녀석이 겉미분을 한 거야. 그래서 속미분 다시 하게 되면 뭐가 돼? 파이의 코사인의 파이 x가 될 거야. 됐어요? 혹시 모르니까 이거를 그냥 지울게. 이거 지우고 여기에다가 곱하기라고 하고 여기 파이를 다시 또 집어넣을게. 속미분이야. 그치? 그래서 이거 주의하시고. 그러면 극대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보는 바와 같이 우선은 이퀄 0을 만족시켜야 된다고 했어. 그러면 여기선 총 두 가지밖에 없어. f'의 사인의 제곱에 파이 x라고 한 녀석이 0이거나, 코사인의 파이 x라고 한 녀석이 0이기만 하면 돼. 선생님, 사인의 파이 x도 0일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럴 수 있지. 그런데 0과 1 사이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했으니까 사인의 파이 x는 0과 1 사이에서 0이 될 수가 없는 거지. 왜? 자, 이거 봐봐. 사인의 파이 x 그릴게. 주기가 어떻게 돼? 얘 파이로 나누면 2에 해당이 되는데 어차피 x축 아래쪽에 있는 게 위로 올라가면서 미분 가능하게 그리면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 될 거야. 됐어? 그러면 잘 봐라. 사인의 파이 x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얘를 0으로 만족시키는 것이 결국에는 0과 1에서만 만족을 시킨다는 건데 결국에는 어떻게 0과 1은 어떻게 포함을 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 뿐이지. 그렇지? 물론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서도. 자, 진행할게요. 그러면 얘는 잘 모르겠어. 얘를 가. x가 무엇이었을 때? 2분의 1이었을 때. 0이고 1이야? 총 3개가 만들어져야 돼? 한 중간 지점이 결국에는 x 이퀄 2분의 1이 아닐까라는 거 정도는 의심은 할 수 있어. 의심이지 확신은 안 가.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 선생님, x 이퀄 2분의 1에서 극대가 아니라 극소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좋아. 그러면 극소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자. 2분의 1에서. 그러면 총 3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 둘, 이렇게. 그러면 0과 1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 2개밖에 못 만들었으니까 얘는 어쩔 수가 없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여기서 하나를 더 만들어내. 그러면 여기서부터 0이고 여기서부터가 1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아까 여기다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라고 했지? x 이퀄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이야, 얘는. 맞아요? 선생님, 대칭성을 전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면 돼. G에다가 어떻게 1-x를 집어넣어 보면 돼. 집어넣어봐. F에다가 사인의 제곱에 파이-의 파이 x가 되는 거 맞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그냥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G의 x랑 서로 동일해져. 그러니까 결국에는 1-x와 x를 서로 더했을 때 상수 1이 나왔고 걔를 2로 나누면 2분의 1이니까 결국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하는 것을 수학상의 도형의 방정식 파트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그대로 활용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만일에 여기에서 극대를 하나 더 만들어내면 여기서 극대가 하나 더 만들어져.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러면 얘를 포함하고 있으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를 또 포함을 해야 돼. 말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렇게 되면. 잘 따라왔죠?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보자. 그래서 x 이퀄 2분의 1에서는 극대라는 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소리야. 자, 그 다음. 자, 봐봐. 극대가 총 3개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은 적어도 극소는 2개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니까 적어도 F'의, 그러니까 여기에서 G'의 x 이퀄 0을 했을 때 적어도 얘는 실근이 5개는 존재를 해야 된다는 소리야. 이해됐어? 맞지? 적어도. 그러면 생각해보자. 3참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총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이걸 기억이라고 하자. 니은이라고 하자. 근데 니은과 디귿까지 선생님이 그리기는 하겠지만 서도 니은과 디귿은 절대 될 수가 없어. 자, 봐봐. 첫 번째. 얘 같은 경우에는 F'의 0이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존재를 하질 않아. 그러니까 실근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야. 두 번째, 이 경우에는 지금 보는 바지 실근이 하나는 만들어져.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근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실근이 이거 하나 가지고선 될 수가 없다라는 거지.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을 감마라고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여기에서 감마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된다는 그 말은 즉슨 F'이 F' 안쪽에 있는 사인의 제곱의 파이 x 자체가 결국엔 뭐가 된다는 거야? 감마가 된다는 소리야. 됐어? 됐지? 그런데 이 그래프를 한번 보면 감마를 0과 1 사이에서 그린다고 하더라도 2개 이전밖에 만들어낼 수가 없어. 최대 개수가. 그러면 아까 2분의 1까지 포함하면 총 3개밖에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소리니까 극대를 절대로 어떻게
세 개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도 안 돼.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얘밖에. 이 녀석을 알파라고 해. 이 녀석을 베타라고 해. 됐니? 그러면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라고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여기서 0, 여기서 0에 해당이 되니까 실제 여기에서 사인의 제곱의 파이의 x라고 한 녀석은 알파 또는 어떻게? 베타가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사인의 제곱의 파이 x라고 하는 그래프를 다시 그려보자고. 여기다 그려볼게. 이거 잘 봐라. 이게 설명을 듣는다는 게 결국에는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이해가 확 와닿아야 돼. 알았지? 자, 봐봐. 여기가 0이야. 여기가 1이야.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차피 여기서 만들어졌으니까 상관이 없고, 그러면 얘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실근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알파가 작다라고 했으니까 알파는 이렇게 있어야 돼. 베타는 이렇게 있어야 돼. 그러면 1개, 2개, 3개, 4개야. 됐니? 수학하에서 삼각함수가 아니라 수학하에서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요령을 내가 알려준 적이 있었어. 그걸 가미를 한번 해볼게. 자, 봐. 이 녀석을 편의상 x1. 됐니? 이 녀석을 편의상 x2. 이 녀석을 편의상 x3. 편의상 이 녀석을 x4라고 하자. 그리고 여기는 그냥 2분의 1. 됐니? 자, 잘 따라와. 자, 봐봐. 0에서 x1까지 진행이 돼. 됐어? 0에서 필기하지 마. 아무것도 필기하지 마. 0에서 x1까지 진행이 돼. 그러면 그때의 함수라고 하는 것은, 함수 값은 0에서 알파까지 진행이 돼. 그러면 이 그래프 봐봐. fx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올라가서 어디까지? 알파까지 진행이 되는 거지. x1에서 x2로 가. 알파에서 베타로 가지. 알파에서 fx가 베타로 가지. 감소를 한다고. 증가를 하다가 감소를 한다고. 이게 x1이라는 거야. 됐어? 이건 뭐가 될까? x2가 되겠지. 선생님, 왜요? 가령 예를 들어 볼게. x2라고 하는 녀석에서 다시 2분의 1로 간다고 생각하자. 이번에 2분의 1. 됐니?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x2에서 2분의 1이니까 여기 베타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1까지. 그러면 베타에서 1까지, 1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1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다시 올라가는 거야. x2에서 다시 올라가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선생님, 2분의 1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실 건데요? 라고 한다면 코사인의 파이 x 그래프 한번 살짝 그려볼래?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여기가 뭐가 돼? 2분의 1이야. 증가를 하다가 감소를 해. 2분의 1까지 가는데 1까지인데 1의 위치는 증가를 하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F'의 사인의 제곱의 파이 x는 양수에 해당이 된다는 소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와 동시에 얘는 양수이면서 얘는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니까 증가해서 감소로 바뀐다는 소리야. 이렇게. 납득이 돼요? 납득이 됐죠? 대칭성이 있으니까 결국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 녀석 x3, 이 녀석 x4.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됐어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보자.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볼게. gx는 f의 사인의 제곱의 파이 x야. x에 2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
f의 1이래. 됐어요? 근데 최대값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었지? gx의 최대값이 2분의 1이래. 최대값이 2분의 1인 거야. 2분의 1이야. 2분의 1이야. 됐지? 됐어? 그러면 fx라고 하는 함수는 어떻게 그려진다는 뜻이지? 어떻게 만들어진다는 거지? 고등학교 1학년 때 다항식을 어떻게 완성하는 거 배우셨죠? fx-2분의 1 이퀄 0이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어떻게 돼? x-1이라고 하는 녀석 만들어지고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써볼게. 그려볼게. 이거 봐봐. x가 0에서 2분의 1로 바뀌면 x가 0에서 2분의 1로 바뀌게 되면 사인의 제곱의 파이 x는 0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1로 끝나. 1을 벗어날래 벗어날 수가 없어. 1에서 최대값이라고 했어. 됐어? gx가.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fx는 뭐라는 소리야? fx의 최대값도 2분의 1이 된다는 뜻이야. 될까? 될까? 이게 2분의 1이라는 소리고 그와 동시에 이렇게 가서 여기가 1이 되는 지점이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 녀석은 결국엔 뭐라고 했어? 아까 알파라고 했거든 내가? 이렇게 된다는 소리.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납득이 돼? 자, 합성함수 수학 하에서 배웠을 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었냐면 이렇게 있다라고 하자고. fx의 최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fx의 최대값을 벗어날 수가 없어. 그치? 왜냐하면 얘를 만들어내는 최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f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 그렇다고 해서 최대값이 무조건 동일하게 나와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최대값 자체를 얘가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심지어 hx가 사인의 제곱의 파이 x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얘는 x 값에 상관없이 0부터 1 사이에서는 0에서 1까지밖에 움직이지를 못한다고. 근데 최대값은 이미 2분의 1이라고 주어졌으니까 f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2분의 1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소리가 되겠지. 거꾸로 말을 하면.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고 보는 바같이 이렇게 접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어려워. 그러면 이쪽으로 와봐. 이제 남은 건 하나야. 알파 값을 결정하기 위해서 최소값이 0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최소값은 어디서 나올까를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돼. x 이퀄 0의 위치가 우선은 이 알파라고 하는 녀석이 0보다는 큰 쪽에 있어야 되거든? 맞지? 그러니까 0의 위치가 여기 있는지 아니면 저 밑으로 이렇게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위에다가 한번 써볼게. 다시. x가 x 이퀄 0이 여기 이렇게 있을지 아니면 이렇게 있을지 모른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만일에 x 이퀄 0이 이렇게 있게 되면 얘가 최소가 되겠지? 만일에 x 이퀄 0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 여기가 최소가 되겠지. 이해가 되셨어요? 응. 그러면 이쪽으로 다시 가보자. 몇 대 몇이야? 2대 1이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녀석은 3분의 2에다가 플러스 어떻게 돼요? 알파가 되겠죠? 그러면 이 녀석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실제로 0이 나오는지. 그럼 선생님, gx의 최대값이 2분의 1이고 gx의 최소값이 0인데 왜 fx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까? fx가 최종적으로 있잖아. 사인의 제곱의 파이 x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f에 의해서 gx의 최대 최소가 만들어진다는 소리니까 fx의 최소도 무조건 동일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는 소리가 되겠지. 이해가 됐어요?
이거 봐봐. x보다 작은 데서 아까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했었지? 그리고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했었지? 3차 함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한 그래프의 양상이 서로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의 최소나 여기서의 최소나 여기서의 최대나 여기서의 최대나 동일하다라는 소리야.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쪽으로 가봐. 그대로 넣어봐. 그러면 F에다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3분의 2 플러스 알파야. 3분의 2 플러스 알파에다가 마이너스 3이라고만 해봐. 그리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3분의 2 마이너스 뭐라고 하면 돼? 2알파라고 하면 되겠지. 이 녀석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이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자. 이 녀석은 어떻게 돼? 그러면 3분의 알파 마이너스 1이죠? 얘는 어떻게 되지? 9분의 4에다가 알파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서로 순서 바꿔도 되죠? 제곱이니까. 이거 계산하면 27분의 알파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고 앞에 4가 곱해져 있고 요 녀석 이퀄 0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소리지? 이해됐어요? 맞죠? 그러면 이거를 이쪽으로 보내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8분의 27이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라고 한 녀석은 알파 마이너스 1이라고 한 녀석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분의 3에 해당되는 거 맞죠? 알파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알파가 0보다 커? 아니지. 모순이야. 그래서 저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된다는 소리야. 이해됐어요? 확인을 해봤더니. 그러면 결국엔 무슨 말이야? 0에서 최소값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x가. 0을 그대로 집어넣어봐. 빨간색으로 진하게 쓸게. 이렇게 돼.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런데 알파는 양의 값이 나와야 되는 거지 0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되니까 알파는 그래서 뭐가 돼? 루트 2분의 1이야. 자, 다 완성됐어요. x에다가 지금 뭘 집어넣으라는 거야? 2를 집어넣으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돼? 그리고 얘는 4분의 2니까 2분의 1이니까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여기서 구하라는 거 뭐예요? 25에 플러스 1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4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29가 답이야. 이해되셨어요? 이해됐어? 그러면 이 문제는 개인적인 생각은 고등학교 1학년 때 합성함수 그리는 거 그리고 왜 최대가 그렇게 되고 최소가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 풀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의문사항이 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또 해주시면 돼요. 이 문제 진짜 중요해요. 별표시 총 5개. 사실 중요하다라는 이 포인트는 지금 현 시점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네.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너희들한테 문제가 다소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이거를 고등학교 3학년에 가서 한다? 그러면 지금 풀지 못한다고 해서 풀지 못한대. 그래서 기초를 좀 쌓고 경험을 좀 쌓아서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를 한다? 과연 그게 고등학교 3학년에 가서 해결이 될까? 난 되게 그런 큰 의문을 갖고 있어. 대개는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기초, 기본, 심화를 막 단계별로 하면서 나중에 가서는 사고력이 높아졌으니까 이 정도의 문제를 그때 가서 소화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지금까지 문제풀이를 이렇게 보시면 새롭거나 신박하거나 와, 굿 아이디어거나 엄청난 사고력을 요구하거나 그런 게 없이 다 원칙적이고 그리고 기본에 충실한 풀이를 많이 보여드리려고 했고 풀이를 하면서 방향을 설정을 하면서 풀이 방향을 설정하면서 거기에서 효율성을 이렇게 발휘를 하는 거지 이 문제는 이런 테크닉으로 이렇게 풀면 돼 이게 아니라고 절대 그렇게 먹힐 수가 없어 그렇게 먹힌다면 만점자가 상당히 많이 나와야 돼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러한 이론이 있지만 그런 너희들의 그러한 기본적인 상식이 있지만 현장에서는 그 상식이 잘 안 통해 어려운 문제, 고난도 문제를 조금이라도 빠른 시기에 많이 보고 정확하게 학습하고 분석을 하면서 안목을 키워나가면서 실력을 키워나가야 된다는 거지 실력이 좀 높아졌다고 해서 그때 가서 그걸 본다? 그때 가서 똑같이 이야기할 거야. 이렇게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심화까지 했는데 이 문제가 잘 이해가 안 가요. 너무 어려워요. 그런 소리를 되게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난이도 있는 문제를 피하지 마. 피하지 말고 마주하고 그 문제를 정확하게 풀려고 노력을 해주시면 돼. 답까지 내라는 게 아니야. 그치? 지금 당장은 연습을 하는 거니까 맞고 틀린 게 중요치가 않단 말이야. 맞았더라도 왜 맞았는지, 틀렸더라도 왜 틀렸는지 그걸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지. 자, 볼게요.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어요. k는 1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y 콜 fx와 y 콜 f의 인버스 x.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거기에다가 각각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시고 역함수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x좌표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알파, 가장 큰 값을 베타라고 했을 때, 자, 이 녀석의 또 역함수가 gx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 놓고서는 이 녀석의 값을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는 거죠. 상수 k의 값을요. 자, 그러면 저는 어디에 포인트를 둘 거냐면 이 그래프를 먼저 완성하는 방향으로 가자. f'의 x야. 근데 기본적인 상식선상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직관적으로 얘는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0이에요. 원점을 지나요. x의 제곱 플러스 1은 무조건 양수야.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x 세제곱 마이너스의 k의 x 세제곱이 전체 함수의 보호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x가 0보다 작으면 전체가 0보다 작게 되는 거고, 아니 0보다 크게 되는 거고, x가 0보다 크면 전체가 음의 값이 나온다는 소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감수 함수가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프의 양상은 보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지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소리야. 근데 수학은 감으로 푸는 건 아니니까 정확하게 확인을 한번 해보자고. 마이너스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야. 그 다음에 3의 k의 x의 제곱이야. 그리고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1이야. 마이너스에다가 k의 x의 세제곱이야. 그리고 어떻게? 2의 x가 이렇게 올 거야. 됐니?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에 x제곱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고 그 다음에 k의 x의 4제곱이죠. k의 x의 4제곱 플러스에다가 3의 k의 x의 제곱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녀석 정리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에다가 다시 어떻게 됩니까? x제곱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에다가 다시 kx의 제곱이라고 한 녀석으로 묶어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요렇게요. 이해가 됐습니까? 무슨 뜻인지? 중요한 건 뭐냐면 K는 1보다 크대. 요렇게 된대. 부호 변화가 여기서 와. 그럼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F'의 X의 그래프를 얘를 하나 가지고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맞아요? 0에서 접하고
무슨 뜻이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아무래도 0에서 변곡점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은 할 수가 있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그려진다라는 거야? 감소하다가 또 한 번 감소가 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대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오버스럽게 그릴게요. 이렇게. 됐습니까? 얘랑 얘가 서로 만나는 점 중에서 알파가 가장 작고 베타가 가장 크대.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y 이퀄 마이너스 x가 이렇게 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세 개의 점에서 만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그리고 가장 작은 녀석을 알파라고 했고 가장 큰 녀석을 베타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쓰면 돼. 선생님, fx와 f의 인버스 역함수는 서로 간에 만나더라도 y 이퀄 x 선상에서 만나는 거 아닙니까? 항상 y 이퀄 x 선상에서 만나는 것은 아니죠. 얘는 감소함수니까. 이해됐어요? 그럼 선생님,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 돼. 얘 1대1, 그러니까 얘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리고 어떻게? f'의 x는 0보다 작아. 그러면 fx 여기 위에 있는 점을 알파, 그냥 베타라고만 그냥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 원점에서 대칭이니까 얘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도 지나게 될 거야. 됐어? 그런데 y 이퀄 x 선상에서 만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보는 바와 같이 베타, 그 다음에 알파라고 한 녀석이랑도 만나게 될 수밖에 없어. 두 녀석의 기울기 한번 구해볼래? 그러면 어떻게 되지? 베타에서 마이너스 알파니까 베타 플러스 알파. 여기에서 요 녀석 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그래서 1이야. 두 점을 이었는데 양의 기울기가 나왔어. 그것도 평균 변화율 자체가 감함수가 아니라는 거지. 그치? 왜냐하면 계속 감소가 일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있는다고 하더라도 음의 기울기가 나와야 돼. 근데 양의 기울기가 나온다는 그 말은 즉슨 결국엔 뭐가 된다는 거야?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이 알파라고 하는 녀석과 마이너스 베타가 서로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뜻이야. 이렇게 이해는 할 수 있어.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돼? 알파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베타랑 서로 같아야 되니까 베타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Y자리, 알파는 X자리라고 한다면 결국은 Y 이퀄 마이너스 X 선상에서 만나는구나 라고 생각은 할 수가 있다는 뜻이지. 근데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아도 지금처럼 어떻게? 아,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예.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배웠으니까. 자, 그럼 이쪽으로 다시 가보자. 자, 이 녀석의 역함수가 g의 x인데 여기다 한번 다시 써볼게. f'의 베타 2 곱하기 g'의 알파래. 이렇게 되어 있대.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봐. hx라고 하는 녀석을 지금 보는 바와 같이 f의 x-2의 베타 플러스 2의 알파라고 가정하자. 이렇게. 자, 지금부터 잘 따라오셔야 돼요. h에다가 베타를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f에다가 마이너스 베타가 돼. 플러스 어떻게 2의 알파가 돼. 됐니? 아까 뭐라고 했냐면 알파라고 한 녀석과 얘는 원점에서 대칭까지 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베타가 서로 같아.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그러면 그 말은 즉슨 얘는 다시 f의 알파에다가 플러스 2의 알파가 된다는 소리야. 됐니? 근데 f의 알파라고 하는 녀석은 알파 값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데 얘는 y 이퀄 마이너스 x 선상에서 만나는 점에 해당이 되니까 결국엔 얘의 말은 결국엔 마이너스 알파에 해당이 돼. 그러므로 얘는 다시 알파가 돼. 우리의 결론 h베타라고 한 녀석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야? 결국에는 알파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뭘 할 건데요? 역함수 미분법, 역함수 미분법.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자, 어떻게 적용을 할 건데요? 여러분, 이 말은 즉슨 G에다가 알파 집어넣으면 베타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2 곱하기에다가 H'에 뭘 집어넣으면 돼? 베타분의 1이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근데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지. 어차피 이 녀석 프라임을 하라고 했으니까 H'의 X를 이렇게 하게 되면 F'의 X-2의 베타가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X자리에다 베타 집어넣으면 뭐가 된다라는 거야? H'의 베타라고 한 녀석은 F'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베타. 됐어요? 여기까지 잘 따라왔어. 자, 이거 어떻게 처리할래?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야? 최초의 fx라고 하는 녀석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f에다가 마이너스 x 양쪽 미분을 해봐. 그러면 어떻게 돼? f'의 x, f'의 마이너스 x가 돼. 얘 미분을 하면 겉미분 한 다음에 속미분 하게 되면 앞에 있는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될 거 아니니.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만들어져. 즉 무슨 말이냐면 얘는 f'의 베타랑 같다라는 소리야. f'의 베타라고 하는 녀석은 여기다 한번 다시 써보면 2 곱하기 f'의 베타 분의 1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 그러면 이 녀석을 어디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될 거야. f'의 베타, 베타에서 음의 기울기 맞아?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와야 돼? 요 녀석이. 됐니? 그러면 선생님, 베타는 어떻게 구할 건데요? 베타는 상당히 쉬워지죠. 어떻게 구하면 돼? 이 녀석이 마이너스 x랑 서로 같아지는 점, 그 중에서 가장 큰 점. 그러면 플러스고 플러스에 해당이 되니까 결국에는 k의 x의 제곱은 x의 제곱 플러스 1. 좌변으로 옮겨요. k-1에 x의 제곱이야? 이퀄 1이야. x라고 한 녀석은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다가 k-1분의 1. 맞아?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루트 2가 되어야 한다고 했지? 어디다 집어넣을 거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잖아. 여기다가. 자, 이거 지울게요. 집어넣어 볼래? 그러면 플러스의 루트 k-1분의 1이 결국에는 뭐가 된다? 베타에 해당이 된다는 소리니까 베타를 집어넣는다라고 하게 되면 마이너스 그대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k-1 이렇게 되겠지? k-1분의 1에다가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근데 이 말은 즉슨 결국에는 k-1로 다시 약분 처리를 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k-1분의 k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k-1분의 k의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쓸게요. 예.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k에다가 k-1분의 1이고 다시 k-1분의 1에다가 플러스 3이 이렇게 오는 거 맞죠? 이거를 정리를 한번 해보면 k-1분의 다시 1, 그 다음에 플러스 3의 k에다가 마이너스 3이니까 k-1분의 다시 3k-2가 된다는 뜻이야. 얘 없어져. 얘 하나만 돼. 그리고 이거 없어져, 이거 없어져.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남는 녀석 k분의 3k 마이너스 2 얘가 뭐가 된다고? 얘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면서 루트 2다라고 해버리면 되지 얘가.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유리화시키면 되겠죠. 7분의 6 플러스 2루트 2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예. 맞나? 맞아. 이해되셨어요? 이해됐어? 역함수 미분법 활용하는 거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 대망의 문제.
그러니까 오늘은 진짜 배워갈 게 정말 많아요. 그쵸? 그러니까 다시 한번 꼭 복습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수업을 하면서도 나름의 명분은 필요해요. 특히나 나는 스타 강사는 아니니까 그런 명분은 필요가 없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기초, 기본, 심화 왜 책을 이렇게 나눴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수익성 극대화지고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래서 마플을 좋아하는 거야 내가. 왜냐하면 마플 교과서는 이 책이 왜 난 좋다고 생각을 하냐면 기초, 기본, 심화가 다 들어가 있어. 근데 이거를 잘라서 팔아봐. 그러면 시리즈별로 사게 되잖아, 사람이. 근데 그러니까 사고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기초에서 기본으로 가서 심화로 가는 이런 단계별로 코스를 이렇게 밟아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그런 거보다 인간의 머리는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머리를 갖고 있는 거잖아. 소프트웨어는 로봇이나 뭐 AI보다도 훨씬 복잡한 연산도 하고 감정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의 명분은 뭐냐면 고난도 문제 풀면서 그 안에서 어떠한 사고력을 요구하는지 어떠한 개념을 요구하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관찰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신감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가봅시다.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쉬지 않고 이 문제까지는 하고서 쉴게요. 자,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는데 fx의 역함수를 gx 거기다 또 형광펜으로 밑줄을 치시면 돼요. 이 문제는 여러 가지 풀이를 제가 해드릴 수는 있지만 좀 간단한 풀이로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할게요. 복잡한 수식보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보자. fx를 한번 미분을 할 거야. 그러면 미분을 하게 되면 x의 제곱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이야. 그 다음에 8의 x고 지금 보는 거지 x의 제곱이고 플러스 3이고 마이너스 4의 x의 제곱이고 다시 뭐가 돼요? 2의 x가 돼. 그러면 8의 x의 세제곱은 모두 날아가게 되니까 남는 녀석을 이렇게 보면은 x의 제곱 플러스 3의 전체 제곱분에 그 다음에 24의 x가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한다면 0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0이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다라는 거야. 전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푸실 때 그래프를 완성하는 방향으로 이제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제가 이런 거는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분자가 지금 분모보다 지금 차수가 더 크죠. 그러니까 계속 증가하고 그러니까 x값이 작아질수록 어떻게 함수값이 계속 높아지고 x값이 어떻게 점점 커질수록 함수값이 계속 작아지고 정근선이 무조건 있다라는 착각은 하면 안 된다라는 소리야. 이해가 됐지? 근데 얘는 상황이 달라. 분모 분자의 차수가 서로 같은 데다가 얘가 4에 해당이 되니까 결국에는 x가 무한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y = 4가 뭐가 된다라는 거야? 정근선에 해당이 된다라는 소리야.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볼게. 감소하다가 결국엔 증가를 해. 그럼 한번 그려볼래? 어떻게 그려볼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감소하다가 증가를 하는데 y = 4라고 하는 녀석이 정근선에 해당이 되니까 증가를 하다가 이렇게 점점점 어떻게? 이렇게 가서 y = 4가 정근선처럼 생기게끔 그려주시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거기에다가 각각 x의 제곱이 들어가 있으니까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뭐가 된다라는 거야? x의 제곱이 된다라는 거야? 결국엔 뭐야? 우함수에 해당이 된다라는 소리니까 y축을 기점으로 해서 양쪽이 어떻게 대칭이다라는 것까지 완성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 문제는 지금 보면은 x가 0보다 큰 데에서 4까지다 라고 되어 있고 hx가 fx-gx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얘 x가 0보다 큰 데에서는 증가하는 함수 맞죠? 그러면 y = x랑 만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서 x의 제곱 플러스 3
분의 4의 x의 제곱 이퀄 x. 그러면 4의 x라고 하는 녀석은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x의 제곱 플러스 3에 해당이 되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1 그리고 여기서 한 3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1과 3에서 만난다는 소리야. 이렇게. 이게 바로 뭐야? y 이퀄 x.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어차피 0보다 크고 4보다 작은 데서 생각을 하자라고 했으니까 더 크게 그릴게 이제. 이렇게 할까? 이렇게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변곡점이 있긴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gx의 그래프는 지금처럼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대칭적으로.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fx 입장에서 얘가 fx, 얘가 gx, 그러면 아래로 블록에서 위로 블록으로 바뀌고 위로 블록에서 아래로 블록으로 바뀐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근데 이렇게 나름의 이렇게 확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y 이퀄 4 때문이에요. y 이퀄 4. 그러면 얘가 정근선이 되려면 반대로 gx라고 하는 그래프처럼 그려져서는 절대 안 되겠지? 이해됐어요? 거기에다가 얘가 y 이퀄 4라고 한 녀석이 fx 입장에서 어떻게 정근선에 해당이 된다면 gx 입장에서는 뭐가 된다라는 거야? x 이퀄 4가 정근선에 해당이 되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셨죠? 예. 자, 첫 번째 기억. h1은 0이다. 1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0이에요. 그쵸? 1 집어넣으면 f의 1과 g의 1이 서로 같으니까 0이지. 니은 a, b가 있는데 a보다 크고 b가 그 다음 b는 4보다 작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여러분들 적분 배우셨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hx의 dx의 값의 최대값일 때 b-a는 2다라고 돼 있어. 여러분 이거 어떻게 그려? 이거 어떻게 그리지? 1에서 3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0일) 거야. 됐어? 그러면 여기다 살짝 한번 그려보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라고 하자. 됐지? 밑에 있는 데에서 0에서부터 1까지 이 사이에서는 밑에 있는 그래프에서 위에 있는 그래프를 빼야 되니까 음의 값이 나와야 돼. 이렇게만 할게. 1에서부터 3까지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 아래쪽을 빼면 되니까 플러스가 나와야 돼. 그리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3보다 큰 데에서는 밑에 거에서 위에 걸 빼게 되니까 다시 어떻게 마이너스야. 됐니? 근데 0보다 크다라고는 했지만 0에서도 만나고는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지금 여기가 0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너희들 생각해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hx의 dx야. hx의 그래프야. 여기에서 최대값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 온전히 양의 값을 모두 더해버리면 된다는 뜻이 되겠지. 그러니까 a와 b를 어디다가 확정 지으면 돼? 이 녀석이 a고 이 녀석이 b입니다 라고 해버리면 되는 거지. 그러면 얘가 최대값이 나오는 거지. 이해됐어? 에이 선생님 A를 이거보다 좀 작게 하면 안 되나? 야 A를 여기서부터 뭐 예를 들어서 B를 여기까지라고 한다면 정적분선상에서 얘는 음의 값이고 얘는 양의 값이니까 이 값보다는 당연히 작아지지. 그치? 그 정도. 디귿 hx의 도함수 h'의 x의 최대값은 6분의 7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똑바로 읽어. h'에다가 동그라미 쳐.
얘의 최대값, 최소값인 거야. H 프라임에 대한. 그러면 우선은 얘를 먼저 해놓자. 됐니? 자, 근데 H 프라임에 H 프라임 X의 최대를 내가 논하려면 최대 최소를 논할 때 선생님이 강조했었던 게 뭐야? 그래프의 개형 정도는 어느 정도 확인을 해야 된다고 했었지. 그러면 얘의 그래프의 개형을 파악을 하려면 한 번 더 미분을 해야 돼. 됐니? 전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더블 프라임을 하는 것은 필요할 때 쓰라고 했었어. 근데 지금 필요해. 그래서 어떻게? 이 녀석을 다시 한번 미분을 할 거야. 그러면 여기다 진하게 쓸게. 이렇게 될 거야. 맞아? 겉미분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속미분을 한 거야. 그럼 여러분 이거 한 번에 계산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되지. 이건 세제곱 이렇게. 자, 최종 정리 한번 해보자. (70이) 맞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어떻게 돼? 4 마이너스 96 x에 어떻게 제곱 맞아요? 빼게 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72 그러면 여기다가 쓸까요? 마이너스 72에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리고 어떻게 돼? 이렇게 된다고. 세제곱이라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값이야. 마이너스 1과 1에서 뭐가 일어난다라는 거야? 변곡점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야. 변곡점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돼? 음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고 있어요. 변곡점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정확하게 변곡점이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자, 이거 봐라. H 더블 프라임에 1을 하게 되면 F 더블 프라임에 1 마이너스 G 더블 프라임에 1이야. 둘 다 변곡점이지.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돼? 서로 똑같아지겠지. 그냥 0인 거지. 얘는. 납득되셨어요? 무슨 뜻인지? 자, 그 다음.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서 두 번 미분을 했을 때 이 녀석이 결국엔 0인 거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근데 서로 역함수 관계에 해당이 된다는 소리니까 x 이퀄 1이라고 한 녀석에서 fx, gx가 결국에는 더블 프라임을 하게 되면 동일하게 0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변곡점이니까. 수식으로 계산을 한 게 아니라.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보자. 두 번째. 이쪽으로 가. 0이고 여기가 1이거든? 자, 지금부터 잘 따져줘. F 더블 프라임의 X 여기에서 뭐가 돼? 아래로 블록이니까 0보다 큰 거지. 위로 블록이니까 0보다 작은 거지. G 더블 프라임의 X는 양 빼기 맞아? 증가. 그 다음에 1보다 커. 4보다 작다라고 하자. F 더블 프라임의 X 0보다 작지.
G 더블 프라임의 X 아래로 블록이야. 양수야. 빼기 양, 맞지? 그래서 어떻게 돼? 그래서 어쩌라고요? H 프라임의 X의 입장에서 봤을 때 H 더블 프라임이 양수라고 하는 것은 증가를 한다라는 거야. H 프라임의 X 자체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그려진다라는 거야?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거야. 증가를 하다가 감소를 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디에서? 0에서. 맞아요? 납득됐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 이 녀석은 어떻게 구하면 돼? 자, 이거 지울게요. 증가를 하다가 감소를 하는데 x 이퀄 0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라는 거지, 결국에는. 그러니까 결국엔 h 프라임의 0의 값은 f 프라임의 0 마이너스 g 프라임의 0이야. f 프라임의 0이라고 하는 것은 0을 그대로 집어넣어. 그러면 어떻게 돼? 아니, 뭐야. 미안해. 이게 x 이퀄 1이었잖아. 맞죠? 네, 정정할게요. 자, 그래서 1에서 어떻게 최대값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지? 그러면 f'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을 1을 그대로 집어넣어. 그러면은 1을 집어넣으니까 16분의 24, 8, 3, 24, 8, 26, 2분의 3. 됐니? 야, 잘 들어봐. G'의 1은 뭐라고 해야 돼? F의 1은 1이야. G1도 1이야. 그러니까 G'의 1은 역함수 미분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역수. 빼기 3분의 2. 6분의 5가 나와야 돼. 근데 6분의 7이라고 했으니까 잘못된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디귿은 잘못됐고 기역과 니은은 맞는 거야.